굽히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굽혔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명심보감. 명심보감은 고려시대 추적이 엮은 책으로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성현들이 남긴 짧지만 강렬한 가르침을 모아놓은 인성교육의 필독서와 같은 고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것은 절대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것이라고 믿곤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나 좌절을 겪으면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고전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진정한 강함은 강철 같은 단단함이 아니라 잡초 같은 생명력에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거센 바람에 몸을 한껏 낮추고 굽힐 줄 아는 유연함,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뒤에 다시금 허리를 펴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용기입니다. 지금 잠시 주춤하거나 쓰러져 있다고 해서 당신이 비겁하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너를 지배한다. 탈무드.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율법과 지혜를 집대성한 경전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박해와 고난을 견뎌온 유대인들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처세와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은 언어의 구속력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생각이 머릿속에 머무는 동안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통제하에 있지만 일단 소리가 되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말은 독자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화살처럼 박히고 경솔하게 내뱉은 약속은 나의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 되기도 하죠.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에 결국 내가 내뱉은 말의 무게를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신중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더 기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뜻이니 침묵의 가치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저주하기보다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자 유엔 인권선언의 산파 역할을 했던 여성 운동가입니다. 그녀는 차별과 빈곤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어둠에 맞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행동했던 실천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부조리나 개인적인 불행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불평하고 분석하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하지만 비판과 한탄은 어둠을 조금도 걷어내지 못하죠. 엘리노어는 우리에게 행동의 우선순위를 묻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둡다고 욕하는 것보다 내 주머니 속에 작은 성냥 하나를 켜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것이죠. 그 작은 불씨가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내 앞가림을 할 정도의 빛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들이 모이면 결국 세상은 밝아집니다. 비관론에 빠져 있기보다 아주 작은 긍정의 실천 하나를 시작하라는 그녀의 목소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지옥을 걷고 있다면 계속해서 걸어가라.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이끌며 나치 세력의 끝까지 저항했던 정치가입니다. 수많은 전투의 패배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독특한 유머와 강력한 카리스마로 국민의 사기를 북돋웠던 인물입니다. 이 말은 처칠 특유의 강인함이 묻어나는 명언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인생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두려움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과거를 후회하며 멈춰버리죠. 하지만 처칠은 말합니다. 지옥 같은 곳에 멈춰 서 있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고 말이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관통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발이 뜨겁고 숨이 차더라도 한 발짝씩 계속 내딛다 보면 지옥의 경계선은 반드시 끝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멈춰 서야 할 때가 아니라 더 속도를 내어 걸어 나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이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천재 과학자입니다. 그는 과학적 탐구뿐만 아니라 삶과 평화에 대해서도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성찰을 많이 남긴 인물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복잡한 인생의 원리를 자전거라는 일상적인 도구에 비유했습니다.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으면 곧 쓰러지지만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갈 때는 아주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무런 변화 없이 정지해 있으려 하면 불안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투르게나마 미래를 향해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갈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삶의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고민이 많아질 때일수록 생각을 멈추고 몸을 움직여 보세요. 페달을 밟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인생을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도덕경. 노자는 인위적인 규범보다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무의자연을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사상이 집약된 도덕경은 동양 철학에서 가장 깊은 통찰을 담은 고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우리는 보통 강해지기 위해 남을 이기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단단하게 굳어지는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오히려 물처럼 살라고 조언합니다. 물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지만 결코 내가 너를 살렸다 라고 생색내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묵묵히 흐릅니다. 또한 커다란 바위를 만나면 다투어 부딪히기보다 부드럽게 돌아가는 유연함을 가졌죠. 이 문장은 우리에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역설적인 지혜를 건넵니다. 남 위에 서려고 애쓰며 스스로를 갉아먹기보다는 물처럼 낮은 자세로 주변을 이롭게 할 때 비로소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허물이 있다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논어. 공자는 인간이 끊임없이 배우고 닦아야 할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논어는 그의 제자들이 공자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으로 시대를 초월해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성인조차 실수를 하지만 평범한 사람과 성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실수 이후의 태도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부끄러움 때문에 혹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숨기거나 남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즉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 이미지가 깎일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깨끗이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결단이야말로 나를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정직한 지름길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치듯 깨우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책을 읽어야 하는가? 프란츠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는 변신으로 유명한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거장입니다. 인간 존재의 불안과 고독을 날카롭게 파헤친 작가로 관습에 얽매인 사고를 깨뜨리는 강렬한 문장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카프카는 독서를 단순한 여가나 위로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이란 우리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여야 한다고 말했죠.
이 말은 비단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대하는 경험 전반에 적용됩니다. 나를 편안하게만 만드는 익숙한 생각들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가치관을 뒤흔들고 나를 아프게 찌르며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는 좁은 우물 안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이란 결국 나를 보호하던 낡은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오는 고통 속에서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서로의 거리 안에서 끝없는 하늘이 춤추게 하라. 칼릴 지브란. 칼릴 지브란은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자 화가로 그의 대표작 예언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영혼의 지침서입니다. 사랑, 우정, 죽음 등 삶의 본질적인 주제들을 신비롭고 서정적인 문체로 풀어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친구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상대의 모든 것을 소유하거나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브라는 건강한 관계의 핵심을 아름다운 거리에서 찾았습니다. 사원의 기둥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야 지붕을 지탱할 수 있고 검은고의 줄들이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 사람 사이에도 각자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빈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를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 사람만의 광활한 하늘이 펼쳐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줄 때 그 관계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아름다워집니다. 소중할수록 적당한 거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배려이자 사랑의 기술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로버트 프로스트. 로버트 프로스트는 미국의 국민 시인으로 불리며 자연의 풍경 속에 인간의 실존적 고뇌와 선택의 문제를 녹여낸 시 가지 않은 길로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대개 남들이 이미 닦아놓은 안전하고 탄탄한 길, 즉 다수의 선택을 따를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다가 겪게 될 실패나 고립이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프로스트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할 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설령 그 길이 수풀이 우거지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내디딘 그 한 걸음이 나만의 고유한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남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 아닌 스스로 길을 내며 걷는 삶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렬한 응원이 담긴 문장입니다.